현역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이번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후보가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총선 초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조수진 후보의 과거 본인은 변호사 이력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로 근무하면서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고 변호사로 19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민주당 활동도 계속 해왔고 국선 변호사로 6년 정도 형사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제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19년 동안 변호사 활동하면서 전문성 쌓았다.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강북을에 출사표 던진 조수진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요 이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을 지냈고 전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 현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인 이 조수진 후보 논란을 짚어보기 전에 전제는요. 물론 가해자도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도 누구든 변호를 맡을 순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른바 성범죄 변호 논란 하나가 아니라요. 2018년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가해자 변호, 2022년 특수강간 혐의자 변호, 2023년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변호. 변호 이력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자, 우선 여기 두 분의 변호사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변호사는 일단 본인의 직업의 윤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악마라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조수진 변호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본인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었다. 의뢰인이 좀 저랑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분의 경력을 보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주로 변호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성폭행 사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저는 피해자를 변호한 줄 알았어요. 봤더니 피해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가해자를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도 보면 굉장히 악성인 사건들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할 중요한 사건의 가해자들의 변호를 했고 이분의 제가 오늘 블로그에 들어봤습니다. 벌써 다 좀 지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피할 수 있을까? 이 법률적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법정에서 참여 재판을 해서 이런 식의 변론을 하게 되면 좀 피할 수 있다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입니까? 이게 민변의 정신입니까? 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변호사를 했다면 제가 비판할 이유도 없겠죠. 예. 그렇지만 이분이 민변과 노무현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 더 지금 이제 공직 후보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성폭력 피해자 편입니까? 가해자 편입니까? 그동안 쭉 보면 가해자 편에 서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바꿔서 이제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요?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 변호 잘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는 이런 사건만 맡아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누구 국민을 위해서요? 성폭력 가해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낯뜨겁고 또 특히 이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변론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더 화가 치밉니다. 변호사로서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2018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범죄를 했다.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가해자를 이렇게 변호했고 2022년 특수강간 혐의 이 가해자에게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습니다. 특히 그런데
조수진 후보의 여러 이력들 가운데 가장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뭐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작년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체육관 관장을 조수진 후보가 변호했는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사건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입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여기서 변호를 할 때 2심 재판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될 수 있다는 변론을 하면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내용을 전했었네요. 그 성범죄는요. 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인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죠. 예.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맡아본 사건엔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여자인데 가해자 측, 피고인 측 변호사는 누가 맡느냐? 저 같은 남자 변호사가 맡아요. 예.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가해자 쪽, 피고인 측 그 변호를 갖다가 맡아봤는데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다 여자였어요. 여자 변호사님이 제 상대방으로 피해 측 변호사를 갖다가 뭐 통상 맡았단 그렇다는 말이죠. 얘기죠. 예. 통상 제 경우에는 그랬단 예. 말이죠. 그런데 조수진 후보는 여자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고인 측을 굉장히 많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가해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워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변호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을 변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변호사이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그런 게 예. 필요할지라도 이 사건은 내가 도저히 못 맡겠다. 나 이런 사람은 도저히 못 맡겠다. 그러면은 안 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맡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특히 이제 고위직 법관 하셨고 그랬던 분들은 저런 이렇게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은 맡지 않는 게 관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해자를 위해서 그 싸워줬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용을 갖다 보니까 저런 내용, 뭐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변호를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변호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거 없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법조인으로서 과연 그런 말인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아닌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해자는 굉장히 성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가해자 측 변호사의 저런 그 언급으로 인해 가지고 더 오히려 그 마음에 더 큰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저 조수진 그 후보자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저런 주장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밝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누구나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변호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초등학교 4학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왜 조수진 후보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한 거지 저희 뉴스타트는 제작진이요 당시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았던 신진희 변호사, 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뭐였는지. 없어요. 네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런 제3자의 가능성, 제3자에 의한 범행인 가능성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는 여러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의 그 가족까지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재판정에서 그 단서와 관련돼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맞서서 법률했던 신진희 변호사 얘기는 아버지 주장했던 근거는 없다. 재판정에서 근거 얘기 안 했다. 제3자 가능성을 주장할 수는 있긴 한데 피해자 가족에게 범인 가능성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더 어처구니 없었다.
같은 변호사로서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전제돼야 되는 부분은요. 저는 국민의힘에 출마자고 법조인 출신이어도 어떤 피고인을 변호하고 대리했는지로 비판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는 그게 직업 윤리입니다. 예. 어떤 범죄자도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죄를 두둔해서가 아닙니다.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건 첫째로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예. 두 번째로는 변론 전략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추정하기론 그렇습니다. 이 성병을 옮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강간 행위로 인해서. 그럼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나뉘는데요. 예. 이게 양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변론 전략을 수립할 때 치상, 그러니까 상해를 좀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워낙에 양형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자가 워낙에 미성년자일 때 피해가 있었고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에게도 알리고 이걸 공론화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 어떤 그 당시에 성범죄로 인해서 이 부분 성병을 옮았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변론 전략을 펼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친족 성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변론 전략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왜 물음표가 쳐지냐면 본인의 의뢰인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피고인을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게 양형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장 변호사 말씀은 별로 어쨌든 이게 뭐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다 떠나서 법적으로라도 저런 그 변론 전략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를 왜 가해자라고 지목했냐라는 주장의 근거는 없다라는 게 지금 당시 피해 아동 법률 대리인의 얘기였거든요.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 측은요. 이걸 좀 잊혀지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조수진 후보의 출마로 언론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이 된 이 상황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혼자서 오랫동안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사건이고 용기 내서 말한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이 또 길어지고 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문드러지는 거죠. 이런 사건이 없었을 때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죠. 트라우마가. 부모나 가족이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이 보듬어주고 네. 위로해주고 네. 이래서 조금 잊혀지는데 네네. 뭐 또는 잊혀지려고 애를 쓰는데 네. 이런 기사가 나버리니 더 지금 가족들은 더 충격이고 힘들어하세요. 네. 변호사의 이름이나 소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런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되는 거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말이 눈에 띄네요. 피해자 쪽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 네.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이런 변론을 하신 분에 있어서의 기준에 부합되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후보 자체가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면 변호사 신분이었다면 정말 그거를 가려가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갑자기 정치에 대해서 뛰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의 뜻을 오랫동안 품지 않았고 이번에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 속에서 본인의 그동안의 어떤 변호 이력들을 관리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판의 어떤 초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으로서 사는 것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정치를 처음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정치를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치라는 데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귀착이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수진 변호사가 다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지 않도록 본인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정치인으로서 또 제대로 된 정치로서 보여주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좀 가름할 일이지 이걸 끄집어내서 과거에 이 부분을 변호를 했다고 해서 이분은 사회에서 자격 미달이야 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미달이라고 한 말은 없고 거의 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뭐,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아까 뭐 무슨 취지인지 알고 뭐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만 그 관리 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뭔가 본인에 대한 변론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인물을 또 준비 안 된 인물을 당이 또 뽑아서 물론 뭐 경선에 맡겼지만 어떻게 또 강불에 공천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니까요.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다. 피해자 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 한 언론을 통해 아버지를 가해자로 지목한 그 변론 자체가 상당히 작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논란이 커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라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활동이다. 다만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뭐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이현정 의원 판단은 어떠십니까? 참 쉽네요. 다시 태어나면 아무 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재단 이사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와 오랫동안 알릴리오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논평하고 사회를 봐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정봉주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았다가 지금 막말로 지금 낙마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박용진과 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박용진을 어떤 없애기 위해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붙인 것인데 그 정도면 최소한 정봉주 후보와는 다른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게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양심이 아닌가요? 예. 근데 보니까 뭐 누구하고 친하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친하니까 뭐 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출마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아유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날게요. 예전에 다 제가 그걸로 돈 벌고 잘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돼서 다른 거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지우개가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받으면 아까 우리가 변호사 이야기 들었지만 평생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저 사람을 보험으로 인해서 다시 재생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그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수진 변호사가 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많은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조수진 변호사가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가서 마치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과연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강북구을 주민들한테는 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 제가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2차 가해로 빚을 수 있는 문제, 논란거리에 대해서 앞서 저희 뉴스탑10 제작진 뉴스탑10 취재에 따르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 사건이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조수진 후보의 출마로 다시 소환되고 아이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 저 심경을 어떻게 쉽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참담한 심경을 변호사, 당시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주셨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대구에서 이른바 조수진 후보의 이 미성년자 성범죄 변호 논란 등을 거론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주류 중에 주류예요.
유시민 씨가 운영하던 알릴레오에서 짝꿍처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그쪽에서 밀어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배지를 줍게 된 거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농담을 하더군요. 이건 우연히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저도 듣고 정 변호사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조수진 후보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였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뿐만 아니고 그 동거녀를 살인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변호하고 그 밖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아주 중대한 범죄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변호한 것으로 옛날 변호사 할 때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수진 변호사 같은 사람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과연 조수진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그 국민의 눈높이 계속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스템 공천인데 예. 조수진 후보가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것인가?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선출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자인가?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건 마치 뭐 민주당에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하면서 민주당 대부분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조카 모녀 살인 사건 변호 당시에 데이트 폭력 지칙 논란 이것 부분까지 건드렸어요. 한동훈 위원장. 우리는 용인하지 못한다. 일단 뭐 정치권 문제야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들도 조수진 후보의 과거 변론 이력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될 자격 없다. 조 변호사 공천 당장 취소하라. 여성 가점 제도는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이렇게 여성단체들 비판 성명을 며칠 전부터 세게 내뱉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